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대한 국민회의 특별 시사 대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정규적으로 방송하던 것을 방송하던 대로 하지 않고 특별 긴급 대담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나갈 수가 없어서 아주 오늘 귀중한 분을 모시고 같이 대담을 할까 합니다. 현재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우리 박상호 기자님은 그동안 기자님으로서도 굉장히 고생하면서 많이 일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정말로 제대로 바른 정보와 해석과 길을 마련해 주시느라고 무척 고생하시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뭡니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다가 또 사고가 나서 제대로 전해드리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 뒤에 며칠도 가지 않아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큰 사고를 만나고 그것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암살 시도였기 때문에 이게 세계적인 큰 사건으로 지금 현재 번지고 있는데 사건 이 정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게 그 청년이 정말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것도 더 지금 살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벌렸던 어쨌든 하여튼 총알이 온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걔가 혼자 한 것 같이 보여도 단독 범행으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건데 걔가 한 것 같이 된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총알이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이건 틀림없이 거대한 음모 조직이 관여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좀 보시면서 좀 분석 좀 해주시고 그 해설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느낀 게 가장 석연치 않은 게 누군가 건맨이 옥상 위로 총을 들고 올라갔는데도 USS 시크릿 서비스가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은 게 우선 이상하고 그렇죠. 그 숨진 20세 청년도 일단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배우를 밝힐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외로운 늑대형 히키코모리다라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 친구가 20살 먹은 청년이 무슨 동기가 있어가지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을 했겠느냐라는 상식적인 물음을 던질 수도 있고 우선 저는 가장 깜짝 놀란 게 US 시크릿 서비스의 국장입니다. 킴벌리 취틀이라는 여성인데 그 여성은 오랫동안 바이든 일가와 친밀했습니다. 질 바이든이 굉장히 그 여자를 칭찬했고 경력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시크릿 서비스 있었다가 펩시코에 들어가서 또 보안 관계자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콜라 회사에서 무슨 보안 회사가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펩시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왔다 시크릿 서비스 들어갔고 근데 이 여자가 원래는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때 그러니까 오바마 때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오바마 때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을 당시부터 바이든 일가의 전속 경호를 책임지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질 바이든이 이 여자를 굉장히 이뻐했던 것 같습니다. 칭찬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 여자는 좀 특이한 게 페미니스트인 것 같아요. 여성의 벽을 깼다. 여성 리더십을 강조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USSS 비밀 경호국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시크릿 서비스 전체 멤버의 30%를 여자를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고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 업무보다도 이상한 LGBT, 포용성, 다양성, 형평성 이런 PC 이데올로기를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호의 질이 떨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그렇지. 예. 지금 현재 말이죠. 예. USS 그 비밀 경호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조직 자체가 수장부터 이렇게 문제가 되는 네. 사람이지만은 그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USS 조직을 갖다가 변질시킨다고 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국의 엄청난 그 국방력 네. 내지는 국가 수호 능력 있잖아요. 그거를 파괴시키는 네. 그러한 그 행위거든요. 여기에 지금 현재 바이든 정권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를 그 경호하는 제1차 책임 부서가 네. 바로 그 팀인데 네. 그 팀이 이번에 그 사건에서 보여준 구멍을 만들어 놓은 구멍을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리해서 얘기한다면은 일단 그 범인이 뭐 범인으로 알려진 청년이죠. 그 사람이 올라가서 총을 들고 올라가서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고 하는 정보 제공을 갖다가 사건 범행 사건 그 한 30분 전에 네. 벌써 받았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즉각적으로 우선 그 집회 자체를 갖다가 이 그냥 진행시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곳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상한 청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제지시키는 행동이 당연히 나갔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 모인 전체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안정된 상황 속에서 집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꼭 거쳤어야 했는데 전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가 미리 그 정보가 가지 않았어도 이상한 청년이 나타났다고 하는 정보가 가지 않았어도 이 USS는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러한 그 경호 시스템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었다면은 정보가 갔든 안 갔든 그런 이상한 청년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그 정보가 갔는데도 그걸 무시해 버렸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그 청년이 거기에 올라가게 하고 그 청년이 그 활동을 하게 하고 나중에 자기네들 총탄을 맞아서 네. 죽게 하는 그 프로세싱을 거치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고의성을 띠고 USS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는 그렇다면은 이거는 USS가 관여한 그러한 엄청난 그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우선 이 사건이 그렇기 때문에 경호 시스템 자체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질 바이든 내지는 바이든이 네. 적극적으로 그 세워놓은 그 여자 경호팀 있지 않습니까? 경호팀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이든 자신의 책임을 갖다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사는 물론 USS 자체를 수사 대상이 돼야 되겠지만은 현재 FBI는 그쪽에는 아예 수사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청년 하나만 이 사건에 관여한 걸로 봐서 사건이 단독 범행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앞으로 네. 더 확인해야겠지만 요 소리는 달았지만은 그 아무래도 이게 그런 것 같다. 단독 범행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흐리고 있어요. 네. FBI까지도. 그러면 FBI와 USS가
이게 서로들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네.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원래 FBI가 크리스토퍼 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FBI 수장이 한 번은 됐다가 이제 트럼프한테 쫓겨났고 네. 그랬다가 다시 또 등장했잖아요. 이랬는데 이 바이든이 등장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등장시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 여자 USS 책임자도 그렇고 네. 또 FBI도 그렇고 그 책임진 사람들 모두가 다 트럼프에 대해서 정치적인 거의 분노에 가까운 네. 그 반대 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호 상황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을 보면은 고의성이 띈 그러한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네. 자꾸 나타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FBI는 그러한 고의성을 띈 그 문제들을 갖다가 문제 삼지 않고 청년 한 사람에게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사건을 그와 같이 그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동이 벌어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또 국민들이 다 알아버린 거야. 그리고 국민들만 안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와 같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총알에 피해간 것처럼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되살아나면서 전체 국민들 향해 자기가 피 맞은 상태 속에서도 피를 뒤집어 쓴 상태 속에서도 파이트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면서 무언가를 국민들한테 새로운 정신적인 메시지를 네. 집어넣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파이트라는 거 힘내자, 뭐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 뭐 힘내자, 우리 힘내서 이 고난을 극복하자라는 의미로 들렸고, 그렇죠. 예. 거기서 그 당시에 청중들이 USA를 연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든 극복하자. 이게 더 그래서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예. 네. 결국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대로 고리 자르기로 끝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걸 수사를 할 주체도 없고 사실은. 결국은 그대로 묻히게 될 겁니다. 묻히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기도가 몇 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짜르그라드란 러시아 매체를 몇 달 전에 봤을 때 아마 러시아에서 상상하고 있는 또 다른 암살 플롯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술레이마니라는 그 혁명수비 대장을 이란에 트럼프가 참수 공격해서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란은 트럼프하고 펜스, 예. 폼페오를 보복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FBI도 그 좀 미국 내 이란 스파이망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좀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아마도 트럼프한테 또다시 암살 시도를 한 다음에 이란에다 덮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상도 가능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심슨 만화에도 트럼프가 관짝에 누워 있는 채로 있는 그림도 있고 자기 예언적 어떤 메시지를 던져놓고 자꾸 저들은 그걸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계속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트럼프가 이번 암살 미수 사건으로 대권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 건 맞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미 미국은 시스템이 붕괴된 나라입니다. 백주 대낮에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총에 맞을 뻔한 일이 일어나는지 시스템은 미국 없습니다. 흔히 미국에서 유학하신 정치학 박사님들이 미국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라고 얘기를 흔히 하는데 그거 잘못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이 붕괴된 지는 제가 보기에는 한 1990년도 이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냉전에 승리했다는 자만심에 그렇지. 취해서 예, 그때부터 예, 예. 미국이 헛소리해지고 시스템 붕괴했다는데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되라는 거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고가도로, 인프라스트럭처 이게 크럼블링하고 있는데 이게 후진국도 아니고 미국 공항이나 도로 보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까? 낙후돼 있는데 이걸 자꾸 해외 군사 작전하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우리나라 국민부터 잘 살게 하자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 뭐 대단하게 미국의 패권 국가가 되자는 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푸스탬프 식권 받아가지고 하루 이틀 연명하는 사람들은 많고 마약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이 일단 퍼지면 그게 사회가 한 세대, 30년으로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편 전쟁 겪은 후로 100년 동안 혼란 겪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공산국가이긴 하지만 마약은 사형이죠. 그 미국은 또 정반대고 길거리 나카릭스 어딕티드 된 사람들이 노숙자로 떠돌고 있고 굉장히 엉망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현재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이트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 싸워야 할 대상을 제대로 알고서 싸우자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예. 힘을 내라. 예.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된다. 예. 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게 그 파이트하고 이제 소리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몇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 지금 죽지 않았다. 예. 내가 되살아나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라. 내가 죽는 것을 인해서 절망과 공포로 네. 가면 안 된다는 걸 첫째는 네. 그 메시지를 던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그 소리 때문에 모두가 다 느낀 것이 뭐냐면은 봐라. 이제는 선명하게 우리의 적이 누군지 잘 우리가 네. 몰랐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적이 누군지 너무나도 선명히 드러나기 네. 시작하지 않냐. 도대체 나 트럼프를 갖다가 이렇게 고의적으로 암살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이 사람들, 이제는 우리 이 미국 정치 마당을 살펴보면 너무 뻔하게 다 드러났지 않냐. 네. 이 사람들 외에 누가 나를 죽이려고 네. 하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는 거기서요, 외국 뭐 이란에서 뭐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든가 그런 것보다도 미국 내부에서 지금 현재 미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거대한 투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트럼프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은 정치적으로 아주 명쾌하다는 거야. 트럼프가 나오면은 첫째는 정치 권력상으로다가 자기네들이 쫓겨나가야 돼. 네. 둘째로는 모든 사회적인 명예 권익이 있죠. 거기서부터 쫓겨나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차지했던 재산 또는 차지했던 명예, 차지했던 여러 가지 특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부 포기하고 쫓겨나가야 할 네.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죽어라 하고 지금 현재 트럼프가 등장하는 걸 네. 싫어하는 것이 명백하게 지금 정치적으로는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이 트럼프는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그 미국을 워싱턴 수완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싸워왔는데 누가 적인지 잘 알 수가 없는 혼란스러운 싸움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함으로써 네. 적이 분명해졌다 이거. 네. 그래서 이네들을 갖다가 절대로 이들의 불의한 그러한 정치 행태라든가 네. 그러한 욕망이라든가 그러한 무리한 방법을 쓰는 네. 걸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국민 전체가 단결해서 네. 그들과 이제는 대결하자. 네. 이걸 명백하게 하자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 트럼프가 여기서 보면은요,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아, 그렇다고 해도 당장 비상계엄군 자기가 데리고 있다고 네. 비상계엄이다 이러고 네, 나오지 네. 않았지 않습니까? 다시 공화당을 갖다가 네. 정상적으로 끌어가는 네. 이쪽으로 갔단 네.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여전히 우리는 제도권에서 네. 법을 지키면서 폭력이 아닌 네. 정당한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투쟁을 한다. 네. 이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을 갖다가 그 질서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네. 악한 것들이
자꾸 우리를 악한 싸움 속으로 자꾸 몰고 들어가려고 한다. 네. 이 악한 싸움 속으로 몰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싸움. 네.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네. 내가 비록 지금 현재 이렇게 피까지 흘리고 고통을 당했지만은 우리 국민들 전체와 더불어서 내가 이 신념을 가지고 비폭력적인 이 투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그러한 그 정신,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까지 이제는 마르틴 루터 킹 정신을 갖다가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야로다가 제대로 이제는 표현을 하자 이거야. 우리 국민 정신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국민의 힘을 이런 사회적인 힘으로 크게 키워서 우리가 이걸 그 이 못된 워싱턴 늪을 갖다가 스왑프를 갖다가 완전히 이번에 청소하는 데 성공하자. 그리고 반드시 이긴다. 나는요, 그 파이트하고 외치는데 주먹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딱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감동이 가가지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 너무 고맙더라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미국 국민들에게만 그게 힘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국민들한테, 이야, 역시 미국에는 위대한 정신이 있고, 그걸 이끌어가는 국민들이 있고, 그 앞장서서 뛰는 상징적인 지도자가 정말 미국은 있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정치 때문에 미국을 불신했던 모든 나라들, 바이든 정치의 어그리 그 못된 그 정책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노를 품고 미국을 불신하려고 했었던 모든 나라들이, 국민들이 미국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돌아서는 이런 분위기가 이번에 형성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동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 경애를 불러일으키는 그렇죠. 인스파이어링 씬이었습니다. 아주 그렇죠.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지도력이 한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도권에서의 방법으로 또 이제까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이번 당했는데 뭐 할 수 없네. 또 당할 수도 있지. 그래도 또 이렇게 뛰어야지 어떻게 하고 낙담하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이 살아있고 지도자가 살아있고 그리고 그들의 신념 어린 그 가치관이 불꽃처럼 막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악한 폭력을 쓰던 것들이 완전히 진짜 공포감 속으로 몰려들어가고 정말로 자기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좌절감 그쪽으로 몰려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 나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아남으려면 여기서 그냥 있으면 안 돼. 나 여기서 빠져나갈 거야 하고 빠져나올 자들은 막 빠져나오고 그러면서 약화된 그 악한 세력 있죠. 그네들은 어디 숨을 곳 찾아서 이제 도망치는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미국 안에서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 컬렉티브 웨스턴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앵글로색슨 계통 못된 것들 있잖아요. 저 유럽에도 지금 식민 제국주의 그거 해가지고 그 못된 이익을 찾았던 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일루미나티라든가 이런 것들의 정신적 괴질에 걸려서 그 부하가 된 못된 그 서부 유럽의 이 엘리트들. 얘네들도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이 일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걔들이야말로 정말 이 바이든하고 다 같은 팀인데 그리고 우크라이나 편에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범죄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세력인데 걔들에 대해서도 그 유럽의 그 컬렉티브 웨스턴 걔들도 이번에 정말로 이 미국 바이든 팀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상으로 절망적인 공포감 있죠. 그거 받아가지고 벌벌 떨 겁니다. 그래서 그 그룹 자체가 그 악한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이제는 정말 자기네들 그 뛰어난 전략 그 아주 자랑하던 것들이 전략이고 뭐고 이제는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쪼그라드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유럽에서도 그런 이제 분위기가 도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을 당하고서 다시 일어나는 걸 볼 때 제도적인 장치로는 특별한 방법이 뭐 없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나 정신이나 가치관을 부르짖는 국민들의 힘이나 그 사람들의 그 단결하는 힘 있잖아요. 이거는 막강하게
크게 키워지리라. 네. 저는 그렇게 보고 희망이 더 많이 희망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예,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야 되겠죠. 그리 되도록 뭐 예. 많이 바라고 있고, 다만 좀 앞으로도 조심스러운 게, 이게 공화당 지지자들이 분노해서 뭐 무기를 든다든지 예, 그런 예.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법적으로. 비폭력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들끓어오는 걸 조금 감다운 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가지 않게. 예. 폭력적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리고 얘네들 그러지. 무기를 들면은 그걸 가지고 총기 금지법을 또 만들려고 그러고. 뭐 그러면서 저들만 총기 갖고 국민들은 못 갖게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그럼요. 쪽에서는. 바이든 쪽. 비상사태 그렇죠. 선포해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하고 그렇죠. 엉뚱한 일을 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바이든이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마음이 많이 모아질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것이요 이번 이 사태가 러시아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러시아에도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이 J.D. 벤스라는 러닝메이트도 우크라이나 그 말씀 전쟁 좀 하세요. 끝나자고 끝내야 그러고 된다고 있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본적으로 끝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자기가 대통령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 어떻게 끝내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그렇죠. 그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그 전쟁 끝낸다니까 좋긴 좋은데 우리한테 물어나 봤어 하는 입장입니다. 얘기를 안 했거든요. 예. 서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지, 사실. 얘기를 했다면은 얘기를 했고 그게 알렸지만 또 러시안 게이트라고 또 난리치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오갔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US가 너무 주제넘게 뻗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걷어들이자. 기업도 걷어들이고 약간 먼로주의 비슷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란 구호를 실천하려면은 해외 돈 그렇게 쓰면 안 돼. 라는 게 입장 아닙니까? 맞아. 너무 개입하면 안 돼. 유럽이고 동맹국이고 지들 방위비 우리만 쓰게 밀어놓고 지들은 돈 하나 안 쓰고 저 괘씸해 저럴 수 없어. 뭐 그리고 정 화나면 철수할 수도 있어라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도 거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동맹국 다인데 계속 거기 돈 쓰고 미군이 직접 개입할 것도 아니면서 자꾸 이제 꼬봉인 유럽으로 하여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 씨를 말리게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트럼프가 그런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번에 그 부통령 후보로다가 DC 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오하이오 상원의원이죠. 그 사람이 등장한 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인 미국 통치 방향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 벤스라는 사람을 갖다 뽑는 거에서 뭔가 좀 보여주는 것 같아. 거기서. 그래서 그걸 좀 진단 좀 해주세요. 벤스가 등장했다. 그 사람이 원래 16년 대통령 선거 시절에는 트럼프를 잘 몰라가지고 불신해가지고 거기다 표를 안 줬대요. 근데 20년 선거 때는 트럼프를 그 4년 동안 정치하는 걸 보고 굉장히 신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트럼프를 찍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면은 왜 신뢰를 했느냐? 다른 게 아니고
워싱턴 스왑프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 벤스 이 사람도 정말로 저항하고 반대하고 네. 그랬던 사람이래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하고 자기가 맞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 재미있는 게 이 트럼프가 원래 자기가 믿지 못했잖아요. 네. 믿지 못할 때 이 사람도 별소식 딥스테이트나 마찬가지로 워싱턴 늪으로 이 들어서서 정치를 하더라도 그럴 사람인데 4년 동안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네. 아니었단 말이야. 네. 그 왜 그런 거 보니까 신앙이 이 사람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트럼프가 신앙이 자기 가슴속에 생긴 거야.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 미국 건국 아버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하는 건데 그게 괜히 그냥 구호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스가 그래? 그래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네. 그 리바이벌 해가지고 열심히 훑어본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새삼 남침례교회단 교회 가서 세례까지 받고 그랬더라고. 그러면서 이 트럼프하고 만났어요, 네. 이게. 그러면은 트럼프의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미국관 네. 그리고 세계관 이것이 이 바뀐 것에 네. 이러한 그 신앙이 준 윤리관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 윤리관 이것이 영향을 줬는데 벤스가 거기에 네. 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벤스를 선택했다면 네. 펜스도 원래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봤기 때문에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네. 열심히 하고 그랬기 때문에 믿고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딥스테이트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배신당한 아픔을 가지고 그 사람을 거부했더니 이제 그 펜스도 이제 네. 그 배신한 건데 자 그런데 이 벤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은 보니까 그 신앙으로 네. 결합된 것을 아주 일부러 잘 그 트럼프한테 표현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마음이 합쳐졌더래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게 모양새가 뭐냐면은 키신저 브레진스키 류의 소위 미국 안의 정치 현실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에는 제발 특히 국제 정치에는 도덕성이니 뭐니 그런 거 얘기하지 마라. 네. 거기는 진화론적인 약육강식 마당이에요. 네. 정치 현실은 그런 건데 자꾸 철없이 왜 그런 걸 얘기하느냐 하면서 그 악마 정치 같은 정치를 그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러시아하고도 싸우는 것도 지금 현재 사실 그 사람들 정책이었고 그래서 결국 그 정치 여기서 제가 현실주의하고 잠깐 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브레진스키와 키신저의 말대로 했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 났습니다. 브레진스키가 가장 경계했던 게 러시아, 차이나, 이란을 한 묶음으로 만들지 말라. 계속 뛰어나야 된다. 이거 진짜 이 세 나라가 뭉치면 진짜 큰일 난다라고 경고를 했던 게 브레진스키입니다. 네. 근데 그 거꾸로 간 게 바이든입니다. 그 일부러 만들려고 시키더라도 못 만들 동맹의 조합을 만들도록 한 게 바이든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딥스테이트 내부에 예. 이 서로들 패가 갈려졌죠.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의견도 그렇고요. 그런데 처음에 마이단 폭동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그 적극적으로 딥스테이트가 이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정치 체제라든가 권력 성격이라든가 그런 걸 바꿔버렸잖아요. 바꿔버렸는데 그때 바꿀 때에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런 정책을 지도한 사람들이 키신저, 브레진스키란 말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였냐면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이제 결합시키지 않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합시키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분리 정책으로다가 그거를 했는데 할 때에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그 저기 푸틴이 전쟁을 그 저기 미사일을 먼저 쏜 거 보면은 너도 우리한테 상하학전 벌이려고 그래? 소형 핵 거기 뭐 배치해가지고 우리한테 쏘려고 그래? 그건 안 되지.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처리할 거야 하고서 이제 그 미사일을 먼저 쏜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뭐 푸틴이 그것까지 한 것까지는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봐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침략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거. 네. 그건 그러니까 키신저, 브레진스키 그 사람들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전략이었고 결과적으로는 그 이제 그 젤렌스키가 네. 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다시 친하게 네. 만들겠다. 그렇게 나온 것을 다시 이제 전쟁 쪽으로 가도록 네. 휙 바꿔놓은 것이 역시 최초 전쟁 터질 때 있잖아요. 네. 그때는 브레진스키, 키신저 얘네들이 같이 한 걸로 제가 확신해요. 네, 그건 맞고요. 예, 저- 그런데 예, 예. 그해 예. 이제 트럼프가 예. 그런 건 이제 우선 네. 반대하는 사람이고 푸틴이 네. 제대로 막았잖아요. 먼저 네. 막고 난 다음에 대화하자. 네. 아 푸틴이 처음부터 대화하자고 했다고. 네. 나 전쟁하기 싫다. 그러니까 저기 전쟁하기 싫으니까 여기서 끝내자. 네. 했는데 제렌스키는 그때 대화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걸 막은 게 바로 컬렉티브 웨스턴의 정치가들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때 처음에는요 전쟁을 길게 끄는 쪽으로 네. 가면은 미국 쪽이 또는 컬렉티브 웨스턴 쪽이 이익이 가는 줄 알고 네. 그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아 우리가 잘못했다. 네. 이 푸틴을 너무 건드렸고 그러고 억울하게 그 사람 죄인 만들었고 그래서 전쟁 쪽으로 자꾸 그 이상한 여론 만들어서 그 화나게 한 거 이거 이 싸움 하다가는 이 전쟁 늪에 빠져서 우리 죽는다. 네. 그러니까 이 전쟁 그만두라 한 것이 사실상 키신저가 다보스 포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확실하게 딥스테이트가 이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네. 그게. 그래서 저도 이 젤렌스키, 키신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러시아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와 분리시키면서 네. 싸움까지 시켰지만은 나중에 그 싸움 시키면 안 되겠기 때문에 푸틴의 대화 정책에 같이 나가자 했는데 그걸 끝까지 전쟁적으로 몰고 간 게 바이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사건이 있잖아요. 이번 사건이 틀림없이 푸틴한테도 굉장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이 트럼프는 현재까지 무지무지하게 사람을 많이 죽이면서 전쟁을 질질 끌고 오는 거 이건 무조건 누가 이기고 지고가 그 문제가 아니다. 이건 잘못이다. 네. 이건 학살 전쟁 이건 잘못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국민들 그 사람들의 국가 자체보다도 국민들 생존 자체가 네. 남자들은 다 씨를 말리고 네. 미래가 없이 만들었으니 국민들 생존 자체가 이게 부서지는 건데 네. 이건 범죄다 이거지. 그러니까 푸틴 너 지금 너무 심한 거야 이게. 확실하게 지금 이 트럼프는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무조건 그만두자고 이쪽으로 갔는데 자 이번 사건 있죠. 이거 사건 때문에 푸틴이 예. 대단한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해서까지 부르짖는 트럼프의 메시지 있죠. 푸틴 제발 좀 내 말 들어라. 전쟁이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자꾸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얘들한테 휘말리지 말고 제발 내 말대로 무조건 끝낼 수 있는 그래서 나와 너하고 협력할 수 있는 라인 좀 만들어. 난 그러는 것 같거든. 그리고 약간 웃는 걸 보니까 너무 상상하지 마시오 하는 소리 같아. 근데 나는 그런 상상이 이게 집단 심리의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 집단 심리는 트럼프한테도 영향을 주고 푸틴한테도 영향을 주고 젤렌스키한테도 영향을 준다 이거야. 사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어떻겠어요. 제발 전쟁 좀 그만두라. 왜 자꾸 이 전쟁을 지속하려고 하냐. 어? 지금 국민들도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우크라이나 국민도. 그리고 젤렌스키 저는 말이죠. 국민들은 전쟁 그만두라고 하지. 대통령실에 앉아있는 저 컬렉티브 웨스턴 그 앞잡이 그 작자는 지금 현재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러고 협박하지. 이 상태에서 젤렌스키가 지금 현재 고민할 거 아니야. 근데 젤렌스키가 트럼프 이 사건이 벌어졌어 지금. 그래서 바이든 영향력이 확 줄었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미국 내에서도 줄었고 그 딥스테이트 내부에서
바이든 영향력이 확 줄었고 네. 그러면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집행 능력도 확 줄으리라고 네. 하는 것을 짐작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푸틴도 뭔가 새로운 반응이 나올 것 같고 제렌스키도 새로운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일단 젤렌스키는 러시아 측에서 대통령으로 간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대통령 임기가 끝났기 끝났잖아요. 때문에 예. 니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첫째 그거죠. 그리고 푸틴도 전쟁을 그만두고 싶었고 이스탄불 협정 통해서 다 사인까지 마쳤는데 그걸 뒤집어 엎은 게 영국 보리스 존슨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바로 그래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푸틴은 진작부터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예. 제가 보기에는 동남부 4개 주하고 크림반도 요거를 내비두고 나토 가입한다는 욕심 버리고 중립과 더 이상 나토에 무기를 배치하지 말라. 뭐 푸틴 이야기 요구 조건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렇죠. 그걸 계속 번번이 깨니까 푸틴으로서도 전쟁 안 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지금 독일은 2025년에 바바로사 작전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유럽 나토 전력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바바로사 작전처럼 2차 대전처럼 쳐들어가겠다라는 엉뚱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동원을 해서 한 7, 80만 만들고 해서 근데 이게 보니까 유럽은 자기 발등을 지금 계속 찍고 그렇죠. 있습니다. 계속 찍고 있죠. 그리고 일단 전쟁한다고 국민들한테 속여놨고 러시아를 정복할 수 있다고 뻥은 쳐놨는데 이제 와서 아닙니다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가는 입장입니다. 러시아도 저거 독일에다가 2000몇 년까지 미국 핵무기 갖다 놓는다고 그러니까 할 테면 계속 해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그 전쟁을 끝내겠다 하니까 이거 지금 유럽은 미국 믿고 전쟁을 한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렇죠. 트럼프가 전쟁 끝내겠다 하니까 유럽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번 나토 회담에서도 이것저것 뭐 에이테킴스다 뭐 하이마스다 F-16다 지원한다고 말은 풍성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무기를 준다고 공수표 날린 것도 많고 예. 그냥 이번 나토 회담은 어영부영 끝났습니다. 사실 주목할 만한 게 굉장히 없었고 사실 루저들의 모임이라고 많이들 다른 글로벌 사우스 언론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저거 국내 지지도도 낮은 곧 물러갈 사람 스톨텐베르크도 10월이면 그만두죠.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예. 다 바뀌는 애들의 마지막 페어웰 파티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담이 참 다행인 게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러시아와 계속 싸우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을 가만두지 않겠다. 예. 러시아를 도와주는 중국을 가만두지 않겠다 했는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은 가기 전에는 남북한 중에 선택을 하라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호통질했지만 정작 가가지고는 별 아무 얘기 없었습니다. 조용히 여태까지 예, 예, 아주 원칙을 조심스럽더구나. 그거 좀 마음에 드네. 예. 그저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이게 아마 누군가 조언은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 중국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중국과는 또 뭐 조태열 장관이 북핵을 견제하기 위해서 잘해보겠다라고 중국과도 잘 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건 잘한 겁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고 아무 이유 없이 척질 필요 없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라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돈 퍼주고 무기 퍼주고 할 것도 없고
타이완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완도 그렇죠. 예. 우리가 거기 가서 파병해서 도와줄 거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내부 문제입니다. 그리고 타이완은 병역이 4개월입니다. 지들도 못 지킨다는 거 압니다. 사실 차잉원 민주당 정권도 그냥 무해무덕하게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독립 입장을 그렇게 밝히지도 않고 예전에는 양안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걸 요번 라이칭더는 연설을 하기를 타이완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속하지 않는다고 한 게 말 약간 다른 게 씨앗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적당히 이렇게 교육도 하면서 살고 뭐 중국이야 타이완을 언젠가는 침략한다는 야망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게 그 야망이 실천되도록 자극을 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시는 예, 말씀 예. 들으니까 그런 분석을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욕망이 생기네. 뭐냐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있죠. 못 죽였잖아요. 그리고 걔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죽게 했을 경우에 네.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남으로써 그것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지금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고 싶은 거 있죠. 네. 가령 그 나토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살해당해 가지고 네.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혼란으로 미국에 네. 들어갔을 때 이 바이든 집단은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자고 네. 소리쳤던 그 작자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Eternal War입니다. 영원한 전쟁. 영원한 전쟁과 함께 역시 글로벌리스트의 어젠다들, 그렇지. LGBT라든지 PC, woke, 또 어떤 세계적인 전 지구인들의 그 통제를 그렇죠. 하기 위한 어젠다를 계속 실현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공황 상태, 예, 예. 공포 전 예. 전쟁 공포, 예, 예. 그리고 억압 네. 이걸로다가 네. 아마 그러면서 이제 뭐 이 여론 정치를 통해서 또 이제 속이고 네. 즐겁게도 하고 뭐 그랬겠죠. 어쨌든 간에 그 상태로 가려고 첫째 네. 그거. 그다음 그 정도가 답니다. 예. 그 어떤 인간 그럼 지구 우선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떤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을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게 까딱하면 그게 핵전쟁으로까지 가거든 그게 잘못했다가는 핵전쟁까지 갈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기는 어렵지 물론. 나기는 힘들죠. 힘들고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중동으로 가가지고 일 버리고 그게 안 되니까 또 맞아요. 아시아로 가서 또 네. 일 버리려고 하여튼 우리하고 똑같아 해설하는 게 우리도 그동안 똑같이 그렇게 해설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안 되니까 가자 전쟁 일으키고 거기서 안 되니까 이제 한반도로 또 오려고 하고 이 짓들 하는 거 있죠. 예. 예. 결국 그거의 연속 손상에서 예. 한반도로 반드시 말썽 일으키려고 왔을 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이번에.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벌써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벌려봤자 핵전쟁으로 가더라도 저들도 손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가자 전쟁 예. 어느 정도 좀 더 흔들다가 네. 거기서 지금 네타냐후도 지금 말 듣는 것 같아도 안 듣거든요. 이스라엘은 저 예. 망한 나라입니다. 예, 저 예. 존속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천지사방에 다 적만들고 현재 예. 상황은 그래. 예. 그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만약에 동북아시아로 온다고 할 때
반드시 타이완과 한반도 가지고 네. 말썽 일으키려고 네. 했죠. 그래서 이번에 참 저는 그렇게 봐요. 나야 뭐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네. 이거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까지 네. 하는 건데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좀 대한민국의 자격이 없고 국민들이 좀 못난 거 네. 있지만은 그래도 전 세계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을 보고 희망을 느끼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정말 참 모든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네. 헌신을 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네. 그러자면 이번에 전쟁으로 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전쟁은 제가 보면 안 날 걸로 봅니다. 그거 말씀하세요, 이제. 그 타이완도 안 납니다. 안 나는 게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났을 때 시진핑이 그랬습니다. 시진핑이 저기 바이든한테 2027년 중국 타이완 침공설은 들어봤나 하고 야 맞아요. 니네들 강요들이 그런 소리 퍼뜨리고 있다는데 우리 타이완 침략 안 해. 그런 얘기 퍼뜨리지 마라고 해서 시진핑이 저기 바이든한테 예. 그게 작년 11월 달이었어요. 예. 그게 또 2030년에 중국이 타이완을 침략한다. 왜 그때 침략하느냐?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침략을 꼭 100주년에다 맞춰야만 하고 99년은 안 되고 98주년은 안 될 이유가 없군요. 예. 사실 미국이 계속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때에 그 작년 11월 달에 이제 미국에 시진핑이 들어갔었잖아요. 그 이제 바이든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고 그랬는데 보면은 그때에 그 시진핑이요 한 말이 아주 요상해요. 미국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왜 그런 소리를 해야 돼요? 또 바이든은 우리 선거에 개입하지 마. 아니 그런 소리를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그따구 소리를 합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 이미 개입한 적이 있어 그 소리거든요. 이번에 또 개입하지 마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개입하려고 하는 증상을 나는 포착했어. 그거 하지 마. 사실 바이든은 그런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진핑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20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얘기인데 그때 사실은 개입했거든. 예. 그래가지고 문재인하고 시진핑이 표를 갖다가 날라가지고 바이든한테 이롭게 하는 표를 갖다 날라줘도 그게 또 세계적으로 또 알려져서 말썽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입을 했을 때는 바이든한테 유리하게 한 거예요, 그게. 바이든한테 유리하게 한 미국 선거 개입 행위 시진핑이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지 마 하는 소리는 뭐냐면 너 이번에 하면 나 떨어뜨리게 할 거 아니야. 이제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20년 미국 선거에 시진핑이 불법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 입으로 스스로 시인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 바이든이 그 유리한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꾸미고 있다는 거 있죠. 그걸 자기 입으로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진핑 있죠. 시진핑 역시 그때 그런 식으로 개입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번에는 개입 안 해 하고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진핑도 그 선거에 개입했다는 걸 인정한 거고 그리고 이번에 너 바이든 선거 위험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나 개입 안 해 이 소리를 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시진핑도 바이든도 둘 다 20년 미국 대선에 불법 선거를 했었고 거기에 개입했다는 얘기예요. 둘이 그 소리를 하기 좋은 얘기입니까? 그걸 왜 저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하기 싫은 그 얘기를 그래도 거대한 국가의 원수들인데 저들 죄를 왜 얘기를 해요? 그건 뭔가 무지무지하게 강요된 힘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해요. 무지무지한 힘이 작용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만나서 가기 싫은 미국에 갔고 만나기 싫은 시진핑 만났고 그 자리에서 둘이서 저들이 그런 걸 갖다가 그 개입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고 다시는 안 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트럼프의 정치 영향이 무섭게 작용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이외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때 이후부터 이 트럼프의 보이지 않는 국제 정치 영향력이 이렇게 바이든의 행동과 시진핑의 행동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딱 느꼈어요, 그때. 그렇다면은 이거 앞으로 딥스테이트에 의해서 마음대로 그 농간질하면서 이상한 전쟁 일으키고 뭐 난리 일으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못 하겠구나. 네. 그렇다면 쟤네들이 이제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 막판으로 그야말로 트럼프 죽이려고 한다든가 별일들이 다 벌어지겠구나. 하지만은 그것도 잘 막아주겠지. 그때 저는 이제 그 작년 그 11월 달 그 사건을 좀 분석하면서 이 방송도 하면서 그런 걸 느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 일어나는 걸 보고서 역시 트럼프 진영의 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적인 이 도덕주의를 갖다가 이제는 지켜나가야 세계가 산다, 네. 미국이 산다 네. 하는 정치 바람이 뭔가 살아서 네.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고 말씀드리는데 아주 그대로 그냥 기가 막히게 분석해서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놀랐어요, 지금. 야, 이거 우리 둘이 이렇게까지 딱 맞아 들어가서 진단을 하고 있었는가 하고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아니 근데 네. 놀라실 만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쉬운 그렇죠. 얘기거든요. 맞아요. 원래는 그 상식적으로 쉬운 얘기인데 너무 이상하게 전략적으로 꼬부라지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참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죠. 참 그리고 한번 지적할 만한 이야기가 예. 트럼프를 무슨 이재명에 비유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 도대체 비교를 할 때가 있지. 그렇죠. 어떻게 트럼프의 이재명을 비교를 하는지 이게 좌도 그렇고 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한심한 생각이다. 이 한국 정치계에 대해서 특히 보도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서 좀 충고하는 말씀 한마디 더 하세요. 한국은 문사철이 죽은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 인문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예. 전 깜짝 놀란 게 한국의 한 명문대학 교수,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젤렌스키를 이승만 박사, 젤렌스카를 프란치스카 여사에 비유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대학 교수가 저 모양이니 국민들은 어떨까? 이제 그거 보고 한국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네, 한국도 네. 바로 박상우 기자님 같은 분들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제대로 된 비판을 하는 분들 많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럴까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안 나오시고 늘 엉터리만 텔레비 나오고 유튜브 방송 키면서 저 이상한 소리 하면 해대면서 국민들을 우민화시키는 거 보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도 그랬어요. 근데 요새 뭐 트럼프 나오니까 막 나와서 이제는 대세를 이루더라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얼마 시간 남지 않았다고 봐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하실 말씀 더 있으면 말씀하시고 끝냅시다. 끝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서 모든 말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되살아난 것 같이 전 세계 인류 양심적인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대한 새로운 정신적 불기둥 이제는 살아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